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 50분대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경강선 KTX가 오늘부터 운행에 들어갔는데요. 이로써 서울에서 강릉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경강선 철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오늘 서울에서 강릉 간 KTX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을 출발한 KTX는 기존의 경의선, 중앙선 등의 노선을 따라 원주부터 강릉까지는 신설, 개통되는 경강선 구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역에서 강릉역은 1시간 54분, 청량리역에서 강릉역은 1시간 26분으로 4시간가량 단축됩니다. 서울에서 강릉 KTX 개통을 계기로 올림픽 개최 지역의 다양한 문화, 관광 프로그램도 한층 더 가까이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들의 행복한 배움터죠. 여성의 광장이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홈커밍데이, 사랑하고 고마워서 뭉치는 광장데이를 지난 21일 진행했습니다. 올해 홈커밍데이는 여성의 광장에서 습득한 재능을 지역 시민과 나누는 문화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일부 문화나눔 공연은 직원들의 악기 연주를 오프닝으로 기타반과 태보, 줌바댄스반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2부는 양성평등 특강으로 성교육하는 아빠 박재균 강사가 성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생활이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지난 21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적용범위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지방 대도시의 교통혼잡과 재정 부담이 완화될지 기대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광역시에만 적용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선정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21일 전북 전주시의회 제233차 원래 회의에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적용 범위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해 극심한 교통혼잡과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도시들에 적정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교통혼잡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합리적인 교통체계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지 않은 광역시만 국비를 지원받아 혼잡도로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적용 범위 확대 건의안입니다. 김명지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장은 현재 6개 광역시에만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사업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해 지방 대도시의 교통혼잡과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1일 대방동 미군기지 캠프그레이가 있던 자리에 여성가족 복합시설인 스페이스 살림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착공식은 여성가족 복합공간의 첫 시작을 축하하기 위한 공연과 핸드프린팅, 스페이스 살림 희망 토크 콘서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스페이스 살림은 동작구 대방동의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주요 시설은 가족 살림학교 등 가족 문화공간과 창조적 제작 및 창업 공간, 열린 공유 공간으로 이루어지며 여성가족 복합 공간입니다. 또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바로 앞 부지에 건립해 여성가족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북 군산시가 오래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서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시가 낡은 기계식 주차장 정비에 나섰습니다. 법정 주차면 확보를 위해 설치되었던 기계식 주차장이 부품 등의 노화로 인한 부식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아온 데다 건물주들도 관리 비용 등을 이유로 사실상 폐쇄한 채 방치해놓고 있어 정비가 요구돼 왔습니다. 불편한 거죠.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만약에 그런다면 이제 매년 저희가 검사받아야 할 검사 비용이 빠지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철거할 때 철거 비용 좀 들어가더라도 저희의 그 주차 허용, 주차 그거에 안 된다면 저희도 이제 한번 고려는 해봐야겠죠. 이에 따라 시는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면 법정 주차면 대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은 이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려되기 때문에 이제 건물주들은 이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시는 이번 방안을 통해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의 일반 주차장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난 해소와 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경기도가 도민이 바라보는 지방자치와 분권 원탁 토크 콘서트를 지난 21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원탁 토론 형식으로 도민과 함께 지방분권의 길을 모색하고 향후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유임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관한 기조 강연에 이어 원탁에 둘러앉은 도민들이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난 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시 두손 스포리움의 화재 사고 참담한데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가 제천시청에 설치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응 정책관을 단장으로 의료 장례 지원반, 이재민 구호 심리 지원반 등 7개 조직으로 된 중앙재해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화재 원인 조사를 비롯해 사고 수습 등 화재 사고에 따른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편 제천시는 이근규 시장이 단장을 맡아 별도의 수습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이 본부는 긴급 대응 지원반 등을 구성해 피해자 가족 지원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위해 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 청소년의 11.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또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이 임금 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따라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3개 권역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근로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현장 도우미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돕는 사업입니다. 전남 여수시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행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도비 4천만 원을 지원받아 여서동 사거리, 여문초등학교 횡단보도 2곳에 설치했는데요. 안전보행 시스템은 횡단보도 신호등 철주에 설치되며 물체감지 센서, 음성 안내장치가 부착돼 있어 보행자에게 상황별 경고를 전파합니다. 이 시스템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할 땐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 보행 신호 땐 좌우를 살핀 후 건너가십시오 등의 안내 음성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지킵니다. 인천광역시는 관내 우결핵 등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이 지난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종 가축 전염병인 우결핵은 만성 소모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인데요. 인천 지역 내 우결핵 발생 건수는 2014년 57건, 2015년에는 6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6년 3건, 2017년 2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2013년부터 감마인터페론 검사법이 추가 도입돼 발생 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